자, 먼저 목 라인부터 작업을 할게요. 목을 이제 코를 주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뒷목 부분부터 오겠습니다. 뒷목. 뒷목의 중심 정도 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코를 주울 때의 방법은 우리 어깨 코 주울 때랑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옷자가 나오는 위치를 코로 보고 주어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큰 곳 말고 시옷자로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잡겠습니다. 중간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꼭 좌우 꼭 똑같이 반을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바늘은 우리 아래쪽에 마무리할 때는 좀 조임을 더 주려고 4.5 바늘을 썼고요. 그냥 목하고 소매 부분은 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갈 거라서 본판을 떴던 5mm 대바늘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냥 줄 대바늘도 쇼팁으로 나와요. 좀 짧게 나온 40cm 줄 바늘도 나오는데 그게 있으면 그걸로 목이나 소매 작업하시기가 편하시고, 만약에 그냥 줄 긴 것밖에 없다 그러시면 긴 걸로 작업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줄을 조금씩 빼시면서 작업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실 여유분 조금 주신 다음에 코를 줍겠습니다. 자, 시옷자 모양에서 코를 줄 거예요. 자, 시옷자 이렇게 잡다 보면 우리가 뒷목 시작 부분에 단수링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 주셔야지 뒷목 부분을 모두 다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제 앞목으로 넘어올 거잖아요. 앞목으로. 자, 앞목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앞목 부분에서 경사뜨기를 하면서 한 18단 정도는 일자로 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 일자로 떠 있는 단에 모든 코스를 다 주어주면 고무단이 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다 줄 게 아니라 세 단에 한 번씩은 공백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 여기 보시면 단에서 주우실 때 이렇게 반쪽만 주우시면 안 되고요. 한 코를 다 주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한 코짜리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게 한 코짜리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한 단 보시고 여기 앞쪽에서 코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잡으시면 돼요. 요게 지금 마지막 코인데 요 코를 다 주워주려면 여기에 있는 V자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여기에 있죠.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에 넣고 하나, 그리고 바로 또 밑에 있죠. 둘, 또 바로 밑에 셋. 이렇게 세 개는 연달아 주워주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거 얘 건너뛰고 그 다음 구멍에서 또 이어서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세 개. 자, 그리고 다시 요 단은 건너뛰고 그 다음 단 하나, 둘, 세 개. 자, 그리고 다시 요거 건너뛰고 그 다음 단. 자, 그럼 그 다음 단부터는 지금 여기는 일자가 된 게 여기가 마지막이었고 대각선이 나오거든요. 이 대각선에서는 이제 코를 주울 때 대각선 방향으로 한 코씩 주워주면 돼요. 자, 지금 요 코에서 주웠어요. 그럼 이건 코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 코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가 아니라 반사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코로 넘어가는 건 이 코로 넘어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코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주었거든요. 여기. 그러면 바로 옆 라인 아니고 그 옆 라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코씩 줍는 거죠. 이게 한 코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코거든요. 이렇게 한 코고 이렇게 한 코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가 아닙니다. 자, 대각선으로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요 옆에 주어주고 자, 또 그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었기 때문에 이거 코 아니고 여기서 주워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있는 코를 주워주세요. 자, 또 그러면 얘 아니고 가장 그 옆으로 가장 위에 있는 거. 이거 아니고 얘보다 가장 위에 있는 거. 이렇게요.
자, 또 요거 아니죠? 바로 옆에 가장 위쪽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거 아니고 여기 옆에. 이거 아니고 바로 옆에. 자, 요 라인도 보면 이거 아니고 바로 옆에. 자, 요거 아니고 바로 옆에요.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요 코 아니고 바로 옆에. 여기 주었으니까 요거 아니죠? 여기에요. 이거 아니고 또 바로 옆에. 이것도 여기 아니고 아래쪽 이쪽이 가장 옆이죠. 한 코 옆. 여기 아니고 요 옆에. 그래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코는 어차피 한 코 하나씩 줍는 건데 대각선으로 오다 보니 옆으로 이동하고 아래, 옆으로 이동하고 아래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요 라인에서 주었으니까 이거 아니고 요 옆 라인으로 와야 그 코를 줍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대각선 다 오고 나면 여기 우리 10코 잡은 가마코 자리가 오잖아요. 그죠? 가마코 자리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시옷자 모양으로 보셔야 되죠.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이 시옷자에서 모두 다 주어주면 가마코가 몇 개예요? 10개를 다 주어주면 맞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앞에 가마코 10개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남았죠. 반대쪽 대각선 방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주었으니까 이 코 아니라 그랬죠. 요건 코가 아니고 바로 옆에가 코예요. 그럼 제일 옆에 있는 거 잡고 같은 방법이에요. 이 코 아니고 요 옆에 코. 옆에 이거 아니고 옆에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코를 줍다 보면 시옷자 모양의 코를 줍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있고 또 요거 아니고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죠. 여기 잡고 여기도 시옷자. 근데 이제 대각선이니까 대각선 모양 잘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고 이거 아니고 이쪽. 이게 목 라인 코 줍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일정하게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라인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기 대각선으로 올라온 자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반대쪽 했을 때처럼 18단 구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3단 연속 잡고 한 단 건너뛰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늘어난 코의 시작이었고 여기서부터 첫째 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코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V라인 제대로 나오는 게 지금 요 줄이네요. 그죠? 요 줄을 잡아줘야 이렇게 한 코가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부터 하나, 둘, 3개 하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또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3개 하고 하나 또 건너뛰고 하나, 둘, 여기까지 마지막 코까지 해서 3개.
그럼 아마 좌우가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단코를 다 잡았기 때문에 대각선도 대각선 모양이지만 한 코 한 코를 다 주운 거예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잡으면 이제 나머지 뒷목도 시작이 여기서부터죠. 요 걸어 놓은 거부터 뒷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똑같이 시옷자 모양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남은 부분은 또 한 코 하나씩 모두 다 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옷자 모양에다가 코를 다 주어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주면 그 다음 여기가 시작코로, 목 부분의 시작코가 되고 얘가 이제 마지막 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모두 다 코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1대1 고무단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몇 코가 나왔냐면 이렇게 주었을 때 약간의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부분에서 코가 잘 안 보여서 뭐 적당히 한다고 했는데 한두 코가 차이가 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50, 51, 52, 53, 54. 54, 두 코씩 54가 나왔어요. 그러면 108? 맞죠? 428, 108코. 108코가 나왔습니다. 짝수로 나오면 맞게 잡으신 거예요. 지금 홀수가 나오면 어딘가에 대칭이 하나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똑같이 짝수,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다, 이 라인 쪽에서 홀수가 나오면 반대쪽도 비슷하게 잡았으면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좌우 대칭이 맞아서 짝수가 나오면 맞는 거고요. 만약에 한 코가 차이가 난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간격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뜨세요. 뜨시고 그냥 홀수 한 코 정도 차이는 그냥 가셔도 되고요. 대신에 뒷목 작업을 할 때 뒷부분에 올 때 그냥 겉뜨기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겉뜨기가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마지막에 두 코 같이 떠서 안 뜨기로 해서 그 순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선 떠볼게요. 지금 저랑 똑같이 54세트로 나와서 108이 나오신 분들은 어찌됐든 108이든 아니면 109가 나와서 110이 나와서 짝수가 됐든 짝수는 상관이 없어요. 홀수인 경우만 마지막에 한 코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대1 고무단이니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마지막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짝수이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에서 끝나요. 그럼 다시 시작이 겉뜨기 안뜨기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제 홀수이신 분들은 여기 지금 겉뜨기를 뜬 차례고 안뜨기를 해야 되는데 안뜨기하고 또 겉뜨기가 되면 겉뜨기 두 개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두 코를 같이 안뜨기로 떠서 한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를 안뜨기로 만드니까 겉뜨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코수를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짝수가 맞게 나오신 분들은 짝수로, 코수 상관없지만 짝수로 나오신 분들은 겉뜨기, 안뜨기로 끝나면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만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서 마지막 코만 한 코를 줄여서 짝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고무단은 계속 이어서 뜰 건데 아까 제가 바늘이 긴 경우에는 좀 뜨기가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쇼팁을 쓰시면 좋기는 한데 다양하게 우리가 바늘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 중간에 이거 줄을 빼세요. 줄을 빼서 조여서 떠주고 또 이 정도에 오면 다시 또 중간 줄 빼서 이런 식으로 줄을 빼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바늘이 길 경우에, 줄이 길 경우에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무단을 떠주시는데 고무단의 단수는 지금 샘플은 제가 여기에 단수가 약 4cm 정도를 떴어요. 4cm 정도를 했는데 한 10단 정도를 떴어요. 이 소매도 마찬가지로 10단. 그러니까 여기도 10단, 목도 10단 이렇게 떴거든요. 여러분들 10단 떠보시고 조금 더 길거나 아니면 10단 뜨려고 했더니 너무 목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8단만 할까? 그러니까 단수는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러니까 3.5에서 4 아니면 좀 더 길게 주고 싶으면 5cm까지도 가긴 해요. 우리가 목을 좀 넓게 팠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입으려면 좀 더 목이 깊게 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8단? 8단에 마무리 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10단.
10단을 뜰 거거든요. 10단의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단까지 원하는 단수까지 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막음을 일반적인 이 코막음을 할 게 아니라 돗바늘로 목 라인을 조금 다듬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단수만큼만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단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뒷목에 1대1 고무단을 10단을 뜨고 왔습니다. 고무단하고 이제 마무리는 제가 돗바늘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을 이제 끊을 건데 바늘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을 잘라내야 돼요. 이 실의 여유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한 3바퀴? 3바퀴 정도의 여유를 주고 자르겠습니다. 2바퀴, 3바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요만큼으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완성 사이즈에 맞춰서 3바퀴를 주고 잘라주시고 이제 이 실에 바늘을 끼워서 고무단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돗바늘을 하다 보니까 한 코 한 코를 바느질을 하면서 모양을 이제 굴리는 느낌을 줄 건데요. 만약에 돗바늘 이거 하는 걸 보시고 이거 지금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걸 보시고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먼저 보신 다음에 따라하지 마시고 먼저 보시고 어려울 것 같으시면 아래쪽에 한 것처럼 코막음으로 마무리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앞에를 좀 보시다가 따라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돗바늘 준비해서 자,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이제 바늘을 코에 통과시키면서 꼬매주는데 겉뜨기가 나오면 바늘을 꽂을 때의 위치는 안뜨기 하듯이 뺀다. 그리고 안뜨기가 나오면 코를 바늘로 통과시킬 때 겉뜨기 하듯이 뺀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겉뜨기 있잖아요. 겉뜨기 보통 우리가 바늘을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겉뜨기는 안뜨기 하듯이. 안뜨기가 나오면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바늘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첫 코는 겉뜨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 이거 너무 당기지 마세요. 이 마지막 코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합니다. 겉뜨기는 안뜨기 하듯이 빼주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코를 빼주세요. 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뜨기는 겉뜨기 하듯이 뺀다. 했어요.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요. 그리고 또 실을 빼주세요. 뒤로. 자, 그러면 실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겉뜨기 한 거, 안뜨기 한 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요 안뜨기 한 거가 요 마지막 안뜨기 한 거랑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단수링으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 코를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작업은 이제 이 실이 나온 자리 있죠. 나온 자리. 이걸 들어보세요. 그럼 코가 실 가운데에 요 코 사이에 실이 나온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늘을 앞에 있는 요 코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겉뜨기는 안뜨기 하듯이 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당겨주세요. 이제 여기 여유가 필요 없어요. 당겨주고 그리고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또 처음부터 당기지 마세요. 이따가 코를 이 바느질 방법은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연결하고 뒤에 있는 애랑 또 앞에 있는 애랑 연결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왔다 갔다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당겨서 맞춰버리면 다시 뒤에 걸 꽂을 때 코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작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실을 당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코는 빼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는 안뜨기 작업할 차례예요. 이 안뜨기는 먼저 한 안뜨기랑 연결해주고 겉뜨기는 먼저 한 겉뜨기랑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안뜨기 한 자리,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단수링은 걸어놨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실 걸려 있거든요. 이 실을 당겨 보시면 나중에 코가 안 보이면 이 실을 당겨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서 봤을 땐 얘가 겉뜨기란 말이죠. 그래서 겉뜨기 사슬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실은 얘도 이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뒤에서 넣어서 안뜨기는 어떻게? 겉뜨기 방향으로 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실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요 먼저 것도 여유분 있었던 게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얘를 빼면 요 실 완전히 빼지 마시고 요 정도 공간을 주고 이렇게 살아남아요. 자, 이제 겉뜨기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겉뜨기랑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실을 당겨 주시면 코가 보여요. 그럼 요 앞에서 들어가요. 앞에서 넣어서 겉뜨기는 안뜨기 하듯이 빼주세요. 그리고 여유 있던 실은 당겨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늘을 빼면 또 새로운 여유분 실이 생기죠. 이렇게 실이 또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뜨기 나왔어요. 이 안뜨기는 뒤에, 즉 앞에 있던 안뜨기에서 갖고 와야 돼요. 실을 당겨주시면 뒤에 이 사슬 모양 나오죠. 여기서 뒤에서 안으로 넣어주고 안뜨기는 겉뜨기 하듯이 빼주고, 그리고 이 실을 당겨서 여유분 없애주고, 그리고 바늘을 빼시면 또다시 이 실의 여유분을 남겨줄 만큼만 빼주고. 자, 다시 또 겉뜨기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겉뜨기랑 이 실이 나온 자리 여기로 들어가서 안뜨기처럼 빼주고, 그리고 뒷실을 당겨서 아까 그 여유분 없애주고, 바늘을 다시 뺀 다음에 또 실 여유분을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뜨기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안뜨기는 뒤에 있는 애랑, 자, 뒤에 있는 요 사슬, 이 실이 나온 자리 거를 찍는 거예요. 놓고 안뜨기는 겉뜨기 하듯이 빼주고, 그리고 실 당겨서 뒤에 먼저 했던 여유분 빼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을 빼주면, 완전히 당기지 말고요. 자, 앞에 겉뜨기에서 들어간 거 겉뜨기는 안뜨기 하듯이 빼주고, 이 실을 당겨주고 빼주고, 이 실을 당기면 뒤에 겉뜨기 한 거를 안에서 봤을 땐 안뜨기죠. 이렇게 해서 안뜨기는 겉뜨기 하듯이 빼주고, 그리고 이 실 당겨주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실 당겨주시면 앞에 겉뜨기 한 거 안뜨기 하듯이 빼주고, 그리고 실 당겨주고, 이 실 당겨서 뒤에 잡아서 안뜨기는 겉뜨기로, 그리고 당겨주고.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지금 위에가 이렇게 굴리듯이 이 코가 연결돼서 뒤로 넘어간 것처럼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죠. 자, 이렇게 굴려서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일반 코막음은 사슬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코가 뒤로 넘어간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쓰던가, 기초적으로 처음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이건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마무리가 깔끔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신축성이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렇다고 막 고무줄처럼 확 돌아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좀 끝부분이 신축성이 있고, 얘는 이미 이 코로 너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에 신축성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감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당겨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안 당기고 쪼그라들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고무단 간격만큼의 사슬 크기로 일정하게 하려고 중간중간 마무리하면서 늘려준 거예요. 근데 얘는 늘어나는 부분이 이 바느질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촘촘하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신축성도 살짝 끝부분에서 늘어나고 줄어듦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당겨주고, 그래서 겉뜨기는 안뜨기로 빼주고 안뜨기는 겉뜨기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뒤에 이 부분하고 안뜨기 부분이 이렇게 끝나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고 끝부분 연결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선은 요 앞에 얘 요거랑 앞에 원래는 겉뜨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안뜨기 하듯이 뺀다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뒷코고 뒤에 안 보일까봐 걸어놨고요. 그리고 얘 앞에 있는 겉뜨기, 이 겉뜨기 부분 있죠. 이 겉뜨기 연결해서 끝내줘야 돼요. 요거를 앞에 있는 겉뜨기는 안뜨기 하듯이 빼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끝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해주고 이렇게요. 그리고 뒤에 안뜨기 부분 잡고 우리 요 걸어놨죠? 요 부분을 이렇게 통과해서 연결해 주시면 시작과 끝 부분도 모두 다 연결이 끝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끝나면 얘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매듭을 주지 않고 이 사이에 숨길 거예요. 우리 아래쪽 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자, 얘는 이쪽 선을 그 사슬 반만 잡아서 이렇게 감아 가지고 사이에 빼줄게요. 매듭 주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잘라서 얘는 잘라주고, 그리고 시작할 때 잡았던 요 실들, 짜투리 실들은요, 이제 겨드랑이도 그렇게 할 거지만 짜투리 실들은 시접이 생기잖아요. 우리 코를 주우면서 원래 있던 몸판을 떴던 편물에 시접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침질 하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숨겨주시면 돼요. 매듭은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코가 바로 빠지지 않게 이 정도만 잡아서 해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목은 지금 돗바늘로 작업해서 라인이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래쪽 일반 코막음으로 작업했을 때 이 마무리 느낌이에요. 두 개. 이런 느낌이 조금 다르죠. 자, 소매도 같은 방법이에요. 소매도 코를 주어서 1대1 고무단 여기도 똑같이 10단씩 뜰 거거든요. 10단씩 떠주는데 마무리는 돗바늘로 하시던지 아니면 일반 코막음으로 하시던지 그거는 선택.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겨드랑이 잡을 때는 한쪽은 이미 실을 먼저 했을 때 걸어 놓은 애가 있죠. 이 뜨고 남은 애 있었잖아요. 이걸로 그대로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작업이 끝나면 반대쪽은 새로운 실로 코를 주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달린 거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바늘은 똑같이 저 5mm로 갈 거예요. 여기 걸려있는 요 실에서 들어갈 때 우리 시작코를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에서 왼쪽 코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이 쭉 잡아서 반대쪽으로 올 거예요. 그럼 걸려있는 실에서 잡으실 때에는 왼쪽 코의 첫 번째 요거부터 잡을 거거든요. 여기다 놓고 이 실로 이렇게 그대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코 잡는 거는. 이렇게 잡고, 그리고 반대쪽을 코를 잡을 때는 새로운 실로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실로 우리 뒷목 코 잡을 때처럼 새로운 실로 여기 똑같이 왼쪽 코의 첫 번째 이렇게 띄워서 첫 번째 코 요 부분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고 요거 한 줄만 잡으시면 안 돼요. 요 바로 아래쪽 이렇게 두 개가 잡을 수 있는 공간 요거를 첫 코로 잡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은 다 왼쪽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실로 하느냐 아니면 걸려있는 실로 하느냐에 따라서 걸려있는 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주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쪽을 하고 왔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무단을 떠서 마무리하는 느낌의 고무단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밑판 쪽에서 고무단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지금 바늘 호수를 좀 줄이면서도 쫀쫀한 느낌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라면
우리가 팔을 작업하실 때에는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연결해서 마무리 느낌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고무단 작업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코수를 단수만큼을 다 잡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벌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코수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4코 기준으로 봤을 때 3코는, 그러니까 3단은 잡고 1단은 건너뛰는, 그래서 4단 그 세트로 잡는데요. 요번에는 그렇게 잡으면 여기가 조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서 조금 넉넉한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번 조금 코를 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5개를 잡고 하나 건너뛰는, 그래서 6세트를 갈 거거든요. 6단을 세트로 해서 5코 잡고 한 단 건너뛰고 5코 잡고 한 단 건너뛰고 이렇게요. 보통 이제 3개 하나 3개 하나를 조금 더 많이 잡으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팁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회원 중에 긴 팔로 이걸 바꿀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긴 팔로 뜰 수 있다라고 추천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 긴 팔을 떠서 가고 싶으면 저처럼 지금 하시는 5코 1코 5코 1코를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더 클 거예요. 메리아스 뜨는 그 면적하고 고무단 뜨는 면적이 다르거든요. 고무단은 어찌됐든 앞에 겉뜨기가 돌출되고 뒤로 안뜨기가 돌출되고 해서 거의 한 반 정도를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제가 5코 1코의 간격으로 코를 잡았다면 소매를 뜨시려고, 즉 길게 그 팔을 길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3개 하나 건너뛰는, 보통으로 많이 코를 잡는 4단 세트로 잡아주셔야지 여기 소매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해서 좀 길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완성품은 고무단 뜨기이기 때문에 고무단으로 하는 방법으로 저는 5코 뜨고 5코 잡고 한 단 건너뛰는 방법으로 코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똑같이 몸판 떴던 호수를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을 걸려있는 실 쓸 때와 따로 되어 있는 실 쓸 때에 걸려있는 건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실을 연결하실 때에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 걸려있는 실, 반대쪽은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실을 가지고 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새로운 실 하시는 분들은 실 여유분 한 5, 6cm 주고 난 다음에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 잡는 방법은 좌우 똑같아요. 자, 이쪽 라인에서 잡는다 그랬죠. 이 라인에서 잡아서 시작해서 이쪽 라인에서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잡는 거 아니고요. 우리 여기 떠서 보시면 그 위에 목 라인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 있는 부분을 잡는다 그랬어요. 이 코가 다 잡히도록 이렇게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잡아야 되는 라인이, 여기 보면 얘가 첫 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첫 코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 V자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코를 주울 거예요. 그럼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에다가 코를 잡을 건데, 쭉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여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왔을 땐 여기가 잡히죠.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잡아서 여유분 조금 주고,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새로운 실 말고 반대쪽은 걸려있는 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잡고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요 단 요거 잡은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2개. 지금 V자 하나가 한 단이거든요. 3개 이어서 그대로 잡아주세요. 4개, 그대로 5개.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뛴다 그랬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5개를 이어서 잡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그럼 5개씩 이렇게 모여서 잡히게 됩니다. 아까 잠깐 팁으로 알려드렸던 소매를 길게 뜨실 분들은 하나, 둘, 3개 잡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반대쪽까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여기 끝까지 해서 잡았더니 요 라인까지 했을 때 딱 5개의 세트가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5개로
지금 좌우가 똑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처음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반대쪽도 똑같이 코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안 나오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잡다 보면 나는 아무리 봐도 코스가 한두 코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요. 단 문제는 무조건 홀수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짝수 아니고요. 홀수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5개로 했을 때 5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세트. 제가 반대쪽도 19세트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9세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5 계산을 하면 5, 9, 45니까 홀수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잡으실 때 한두 코가 차이가 나는데 짝수다. 그러면 한 코를 어디선가 하나를 더 주어서 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라인을 우리가 겉뜨기 홀수로 만나야 겉뜨기로 끝나거든요. 짝수일 때는 반복이 1대1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세트라서 딱 맞게 떨어지는데 여긴 한 코가 남아야지 겉뜨기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끝까지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홀수로 잡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코스를 잡으시면 그 잡으신 코스를 메모해 두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대1 고무단을 떠볼게요. 시작 마커 걸고, 자, 시작 마커 걸고 1대1 고무단 뜨겠습니다. 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쭉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홀수니까 반대쪽에 왔을 때는 안뜨기로 끝나는 거 아니고 겉뜨기로 끝나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을 가면 여기 와서도 겉뜨기. 그래서 이 라인이 살아가는 느낌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양쪽에 이렇게 겉뜨기 2개가 만나게 작업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는 제가 지금 10단, 총 10단의 마무리인데요. 10단을 뜨고 마무리한 건 아니고 10단째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9단을 뜨고 10번째 단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또 돗바늘로 작업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코마금으로 작업하실 분들도 9단을 뜬 다음에 10번째 단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아래쪽처럼 이렇게 코마금 하실 분들은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돗바늘 하실 분들은 9단 뜨고 나서 저랑 같이 돗바늘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9단을 고무단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단까지 모두 떴습니다. 자, 돗바늘로 이 목 라인 마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 3바퀴 정도 돌려서 뺄게요. 두 바퀴, 3바퀴. 자, 이렇게 해주고 돗바늘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겉뜨기 나오면 안뜨기로 바늘을 뺀다 라고 앞에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안뜨기로 이렇게 빼주세요. 실은 안뜨기로 빼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돌아오면 여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 뒷부분,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단스링으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작업할 때는 여기 이 실을 당겨서 보시면 겉뜨기한 부분이 실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바늘을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서 들어가서 요거랑 겉뜨기는 안뜨기로 빼주고 그리고 바늘 빼기 전에 실을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너무 당기면 안 되니까 좀 남겨두고요, 이분. 그리고 뒤에 안뜨기 했던 요거 돌려서 보면 이것도 실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실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넣어서 안뜨기는 겉뜨기로 실 빼기 전에 먼저 실을 당겨줍니다.
얘는 뒤로 가야 되니까 실이 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실을 당겨서 이 실이 나온 자리에 코를 보시고 안으로 넣고 안뜨기로, 그리고 다시 당겨주고, 자 그리고 이번엔 뒤에 있는 여기 뒤에 나온 실 들어가서 안뜨기는 겉뜨기로 빼주고, 자 그리고 다시 당겨서 겉뜨기 앞쪽에서 안뜨기로, 다시 당기고 뒤에 실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서 안뜨기는 겉뜨기로, 그리고 실 당겨주고, 앞에 당겨서 겉뜨기 안쪽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 끝까지 하고 그 다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자 끝까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 뒷부분 안뜨기에서 이제 여기 걸어 놨잖아요. 요 걸어 놓은 부분을 앞에서 이렇게 통과, 그리고 여기 당겨주고 얘는 빼주셔도 됩니다. 빼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랑 얘도 연결해 줘야 돼요. 겉뜨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마지막 요거 나왔던 자리 요거죠. 얘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겉뜨기 한 애가 있어요. 요거 지금 요 라인을 보면 얘랑 같은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다 잡는 거 아니고 얘 위에 있는 애, 요거요. 얘랑 연결을 해줍니다. 뒤엔 당겨서 실 빼주고 여기까지, 그렇게 해야 여기가 끝나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는 안뜨기가 같이 있어서 좀 넓어 보여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 여기 앞이 겉뜨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뒤 돌려서 이제 마무리. 돌려서 앞에 있는 걸로 할게요. 사슬의 반쪽만 감아서 쭉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무리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좀 이동한 다음에 잘라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자르겠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실을 연결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뒷목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을 연결해서 작업했을 때는 여유분 남겨놓은 걸 가지고 숨겨주시면 돼요. 숨겨서 시접에다가 그냥 감침질하듯이 말아서 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잡고 나면 한 코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한 코 부분이 시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사슬 반쪽만 잡아서 감침질하듯이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매듭 주지 마시고. 그리고 자르기 전에 최대한 다 늘려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양쪽 다 같은 코스로, 여기 적어놓은 코스로 반대쪽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좌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고무단으로 마무리해서 가오리 스웨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팁도 마찬가지로 그 팔,
떠가지고 팔을 길이를 길게 뜬 다음에 손목 고무단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개인의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고무단을 뜨실 때는 아마 좀 고무단 더 떠주셔야 될 거예요. 손목으로 하실 경우에는 너무 길어도 안 예쁘지만 너무 짧아도 안 예쁘거든요, 소매가. 그래서 맞게끔 본인 사이즈 팔 길이에 맞게끔 뜬 다음에 그 소매 뜨실 때 주의하실 점이, 소매하고 고무단을 완성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의 팔 길이를 뜨실 때 고무단 뜰 부분을 손등으로 요 길이를 여기에 맞춰서 고무단 한 요 정도 뜨고 소매는 여기에 맞춰 주셔야지 나중에 입었을 때 조금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여기까지 나오게 할 거니까 고무단 요 정도 뜰 거니까 소매 이 정도 떠야지 100% 짧습니다. 입었을 때 조금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아예 고무단 완성 길이가 만일 난 여기까지다. 그러면 한 손등 여기까지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탁을 하든 입었을 때하고 이렇게 폈을 때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은 여기서 코를 잡아서 그냥 일자로 뜨면 넓어요. 어차피 가오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줄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두 코를 기준으로 줄이는데 10단에 한 번씩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통을 좀 줄여가는 게 훨씬 더 이쁘게, 이 라인 살려서 이쁘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달의 니트 3월분은 제가 겨울 버전하고 그 다음에 여름 버전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FW 버전으로 가을 겨울에 입을 반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매 뜨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소매를 길게 해서 가오리 스타일로 떠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세탁을 한 상태입니다. 앞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던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지금 두꺼운 실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 있어요. 무게감 있고 따뜻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반팔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해서 입으셔야 되는데, 요런 느낌의 겨울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름실, 사계절용 실인데 이걸로 떴을 때는 좀 가볍고 좀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물 세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면 소재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FW 버전하고 SS 버전은 소재를 좀 다른 걸 선택을 해서, 이거는 코튼 소재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FW 버전은 울 소재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편물의 느낌은 달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월의 니팅 작품은 가오리 스타일의 반팔 스웨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